아유, 대기업 부장 퇴직 3년 만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편의점 알바로 겨우 먹고 산다는 얘기 들으면 솔직히 우리도 좀 뒷목 잡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점점 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대기업에 다니면 진짜 안정적이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나면 돌봐주는 회사도 없고 명함 내밀 곳도 없고 한 달 한 달 쓸 돈 계산하며 지내는 게 현실이라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 저도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충격적인 사례로 꼽히는 대기업 부장으로 화려하게 일하다가 퇴직 3년 만에 가진 돈 다 써버리고 결국 편의점에서 늦은 밤 교대 근무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조금이나마 덜 힘들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아직 난 현역인데 퇴직까지는 한참 남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일수록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5060대에 접어드신 분이라면 너무 좌절부터 하지 마시고 조금만 발상을 전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실제 혹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건 정말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1. 퇴직금 만만히 받다. 퇴직 후 3년 만에 돌아온 현실 체크. 첫 번째 사례는 아까 말한 대기업 부장님 이야기예요. 50대 중반쯤에 꽤나 괜찮은 조건으로 조기 퇴직을 하셨어요. 당시 대기업 부장급이면 연봉도 높았겠죠? 거기에다 퇴직금도 작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그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은행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체계적으로 분산 투자나 재무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은행 이자만으로도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엔 일이 바쁘니까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니셨던 게 한이었나 봐요.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부부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녀에게도 좀 선심 쓰고 신나게 소비를 했대요. 그래도 나중에 연금도 나올 텐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는 동안 이분이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세상 물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예요. 예금 이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자녀들 용돈이나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유지비 등등 이런저런 곳에 돈 나갈 일은 더 많아졌어요.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고정 지출이 있는데 수입은 거의 없으니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장 잔고 확인하고 식은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편의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고 지금은 야간 근무를 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자산을 좀 불려보고자 몇 군데 자문도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죠. 그나마 아직 50대 후반이니 몸이 버텨주지만 60대 넘어가면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본인도 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퇴직금은 절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가 나올 연금이나 이자만 기대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금 수령 전 공백기 생각보다 길고 힘겹다.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50대 후반 여성분 얘기예요. 이분은 퇴직금도 그리 크지 않고 매달 나오던 월급도 갑자기 끊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몇 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몇 년만 버티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버티는 몇 년이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58세에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이 1억이 조금 안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1억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하겠지 싶었지만 매월 고정 지출인 생활비, 집 관리비, 그리고 자녀가 아직 독립을 못해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얼마 없게 된 거예요. 난 아직도 젊으니까 금방 다른 직장 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니던 업계는 경력직 자리를 잘 안 뽑고 다른 업종으로 옮기자니 나이 때문에 쉽지 않더래요.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어도 연락 오는 데가 생각보다 적었고요. 결국 마트나 작은 가게들에서 시간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연금 수령 전 공백기입니다. 국민연금이 60대 중반부터 나오든 더 늦게 수령하든 그 직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지내는 게 정말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든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 적금을 깨거나 퇴직금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엔 거의 바닥난 통장을 다시 보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본격화돼요. 삶 내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겠지? 했다가 세금 유지비 폭탄.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래도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내 집 한 채 있으면 최소한 월세 부담은 없으니 좀 낫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 보니 집값은커녕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 등등 유지에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세금이나 공용관리비 등이 소득이 영원이 되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은 어차피 난 이 동네에서 평생 살 거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대요.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집을 처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는 거예요. 집을 팔면 당장 목돈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 그 돈이 또 소모되고 나이 들어서 다시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 걱정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영목이 지론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하지만 이분 경우엔 막상 나중에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런 난처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대출 상환 계획부터 세금 대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해놨으니 힘든 겁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소박하지만 필수적인 조언.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퇴직 후의 공백기가 얼마나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는 게 포인트예요. 60세에 퇴직했다고 쳐도 7080대까지 2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나라도 움직여서 돈을 벌거나 혹은 소비를 줄이는 대안을 꾸준히 고민해야죠. 첫째, 퇴직 전부터 노후 자금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 예를 들어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죠. 연금이나 이자가 어느 정도 커버해준다고 해도 여기에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을 반영하면 상당한 금액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또 연금 수령 나이 전에 벌어야 할 돈은 얼마인지 미리 산출해보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둘째, 막연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기. 주식, 부동산, 예금, 연금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해두면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데서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어요. 또 적절한 월지급식 상품이나 월세형 부동산 투자 같은 것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미리 퇴직 후 일자리 혹은 제2의 직업을 고민하기. 위 사례처럼 갑자기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부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격증을 따거나 취미를 살려서 부업 형태로 시작해보는 등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덜 당황스러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맞는 거주 형태 고민하기. 노후에 굳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거나 재산세와 유지비가 너무 부담된다면 다운사이징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편안한 노년 생활을 원한다면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더 빡빡하게 세워야 하고요. 다섯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 한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금세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보험을 들어둘 건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할 수 있는 습관들은 뭔지 꾸준히 체크해서 돈과 몸 둘 다 노후 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직장 생활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랫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오면 막상 퇴직하는 순간에 인생의 큰 축이 무너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재정적 문제까지 겹치면 자존감이 바닥나기도 쉽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함이 몰려와요. 그래서 퇴직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고 이미 퇴직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안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를 보면서 아, 저건 내 얘기랑 비슷하네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진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동네 문화센터나 구청 혹은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먼저 움직여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그게 결국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퇴직 후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고달프게 만들려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또 다른 모습의 현역 생활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한 대기업 부장님도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창업에 관심을 가지셨대요. 초기엔 성과가 미미해도 조금씩 배워가며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작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움직여보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막막해 보이더라도 준비와 실행 여부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편안한 여유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퇴직 후 3년, 5년 만에 노후 자금이 사라져버려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혹은 지금이라도 뭐든 해봐야 합니다. 미뤄선 안 돼요. 은퇴 준비는 괜히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오래도록 이어질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해놔야 할 숙제 같은 거예요. 부디 그리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